매년 봄만 되면 한반도의 하늘은 누런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닫으며 불편해하지만 바다 건너 몽골 사람들은 이것을 황색용이라 부르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황사라고 다 같은 황사가 아닙니다. 몽골에서 겪는 황사는 높이 100m 넘게 치솟는 거대한 모래폭풍이니까요. 초속 수십 미터에 달하는 태풍급 모래바람이 닥치면 사람과 가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2021년 봄에는 600명이 실종되고 10명이 사망하는 초강력 모래폭풍이 일기도 했죠. 이 모래폭풍이 편서풍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약 24시간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황사가 되는 것인데,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황사는 야외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청객이지만 몽골 사람에게는 죽음 같은 공포라고 하죠. 과거 칭기즈칸이 말을 타고 호령하던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 하지만 지금 그곳은 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서울 면적의 몇 배나 되는 땅이 모래 속에 파묻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은 환경 난민이 되어 도시 빈민굴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조차 이곳에 숲을 만드는 건 달 표면에 꽃을 심는 것과 같다며 고개를 저었던 절망의 땅.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가능해 보이던 몽골의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푸른 숲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말이죠. 죽어가는 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그 위대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몽탄 신도시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몽골이지만 지금 몽골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래 땅, 즉 사막이 늘고 있으니까요. 사막화의 첫 번째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1906년, 2005년 100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도 상승하는 동안 몽골은 1940년, 2010년, 70년간 2.1도 상승했습니다. 건조해진다는 뜻이죠. 사막이 늘면서 숲이 사라지고 황폐화된 땅은 햇빛을 그대로 흡수해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목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인구가 330만 명인데 사육 가축수가 무려 8,500만 마리에 달하죠. 목축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 가축이 많으니 목초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몽골 캐시미어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염소 사육 두수가 늘어났는데, 염소는 발굽이 날카로워 어린 싹을 짓밟는 데다 식욕이 왕성해 뿌리, 이끼, 씨앗까지 모조리 먹어치우죠. 염소가 늘어날수록 몽골 땅은 점점 사막화되는 겁니다. 무분별한 광산 개발도 사막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몽골은 석탄, 구리, 우라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허락 없이는 하늘길을 이용할 수도 없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광물자원 대다수를 중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는 형편이죠.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온난화, 과도한 목축업, 광산 개발로 몽골 면적의 76.9%가 사막화됐습니다. 산림 면적은 전체 8% 이하로 줄어들었고, 호수와 연못 1166개, 강 887개, 개천 2096개, 온천 60개가 사라졌죠. 그래서 매년 봄만 되면 모래폭풍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몽골의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은 급감했고 무분별한 방목으로 초원은 뿌리까지 뽑혀나갔습니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가 사막화 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돈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때 몽골 정부가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1970년대 대규모 조림과 산림 녹화에 성공해 사막 같은 민둥산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된 숲으로 바꿔낸 경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 유엔과 FAO에서 세계적인 산림 복구 성공 사례로 꼽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렇게 2006년 산림청은 몽골 환경부와 역사적인 협약을 맺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한몽 그린벨트 조림 사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현재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 땅이 꽁꽁 얼고, 여름에는 영상 40도까지 치솟아 모든 걸 말려 죽이는 땅이다. 여기서 나무를 키우겠다는 건 한국인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돈을 버리러 오는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죠. 실제로 몽골의 고비 사막 인근은 연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극한의 건조지대입니다. 심은 묘목이 말라 죽는 건 예사고,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애써 심은 나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파견단은 사막 한복판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생활하며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척박한 토양을 분석하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병기를 찾아냅니다. 바로 색사울과 비술나무였습니다.
특히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섹사울은 뿌리를 깊게 내려 모래 언덕을 고정하는 데 탁월했죠. 하지만 나무만 찾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빛을 발합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점적 관수 시스템, 그러니까 물방울을 아주 조금씩 정확하게 나무 뿌리에 떨어뜨려주는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나무를 살리는 이 기술에 몽골 관계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초기 30%에 불과했던 생존율은 획기적으로 치솟았고 10여 년간 축구장 3,000개 규모에 달하는 3,046헥타르의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했습니다. 황량했던 모래 언덕에 80만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동하던 모래 언덕이 멈췄고 메말랐던 땅에 풀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몽골 연구진과 언론은 이를 두고 단순한 조림 사업이 아니라 사막화 방지의 가장 완벽한 성공 모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나무만 심어주고 떠난 게 아닙니다. 2021년 9월 울란바토르 인근에 한몽 우호의 숲이 완성됐습니다. 유목 생활에 익숙한 몽골 사람들에게 숲은 그저 땔감을 구하는 곳이었지만 한국이 40헥타르 규모의 도시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놀이터를 만들자 몽골 사람들의 주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숲에서 데이트를 하고 가족들이 나무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죠. 이러한 성공에 자극받은 몽골 대통령은 2021년 유엔 총회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2030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말이죠. 이 원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롤 모델이자 핵심 파트너로 삼은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몽골의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첨단 시스템까지 전수하고 있습니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셀렌게 지역에 ICT 기반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24시간 숲을 감시하고 산불이 나면 즉각 출동하는 한국형 방제 시스템이 몽골의 숲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몽골의 산림 정책은 한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몽골의 사막화가 멈추면 한국의 황사도 줄어든다. 이 단순한 진리를 위해 시작된 양국의 동행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징적인 협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심은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은 몽골의 사막이 더 이상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대한 방풍림이자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녹색 방패가 됐죠. 누군가는 한국의 저출산과 경제 위기를 말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서시 40도의 사막 한복판에서조차 기어이 생명의 숲을 만들어낸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